당신이 결혼 전 재산을 털어 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고 합니다. 기분이 묘해지시나요? 아내의 그 한마디가 당신의 수천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18% 넘게 폭등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집안에 대운이 오고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성동구는 무려 29%나 올랐고 강남과 송파도 25%를 넘겼죠. 이제 웬만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진 분들은 종부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공동명의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제안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나를 못 믿어서 지분을 달라는 건가? 하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자기야,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세금 문제야. 과연 아내의 말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는 아내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단독명의일 때는 12억 원까지만 공제되지만 공동명의는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18억 원짜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두면 종부세는 0원이 됩니다. 반면 단독명의라면 나이가 적고 보유기간이 짧을 때 수십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집값이 더 비싸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동명의일 때는 종부세가 약 31만 원 정도 나옵니다. 반동명의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57만 원에서 115만 원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여전히 공동명의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30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라면 오히려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단독명의자에게만 주어지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공동명의는 18억 원이라는 높은 공제액을 받지만 이 80% 세액공제 혜택은 못 받습니다. 결국 아주 비싼 집을 오래 가지고 있을 계획이라면 혼자 명의로 두는 게 이득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내는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집은 30억 원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공동명의로 바꾸자. 잠깐만요.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명의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양도소득세라는 거대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집을 판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차익이 분산되어 세율이 낮아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증여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남편이 10년 동안 보유한 집을 오늘 아내에게 증여해서 공동명의로 바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지분 50%에 대해서는 10년의 보유기간이 사라지고 오늘부터 1일이 됩니다. 내년에 바로 집을 팔 계획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못 받아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미 공동명의인데 혜택 못 받는 거야?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지분율이 달라도 1주택자라면 단독명의자처럼 세금을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집을 오래 보유했다면 공동명의 상태에서도 단독명의 특례를 선택하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무조건 공동명의가 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집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보유할 것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아내의 공동명의 제안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아주 치밀한 재테크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이 성공하려면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콕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우리 집 예상 세금을 조회해보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계산하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아내와 함께 맥주 한잔 마시며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